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금 가격이 10배 상승하고 글로벌 경제가 2045년까지 장기 침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낙관적인 2022년 전망을 내놓았으나 블룸버그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UBS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금 가격 폭등은 실물 경제의 침체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2045년까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모건 스탠리가 매우 낙관적인 2022년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미국과 유로 지역 모두에서 연평균 4.6%라고 하는 견실한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중국도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 오르다가 정점을 찍을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상품 가격 상승이 둔화되면서 2022년 내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럽과 일본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이 계속되면 연준이 2022년 중반까지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영국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고 신흥국 중앙은행은 약 70%가 긴축을 하면서 신흥국 정책이 정상화되고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력 참여의 지속적인 증가로 연준이 2023년 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예측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20개월에 걸친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지원이 중단되고 주식이 자체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낙관적인 전망은 다수의 견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와 골드만삭스는 2022년 이후에 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가 11월 14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금 가격이 S&P 500 지수를 약 20% 능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동시에 발생하여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수익률과 금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는 금괴가 저평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내년에 금 가격이 잠재적인 돌파 상승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은 주식시장 붕괴를 예측하고 국채를 매입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고 실질 수익률은 국채 명목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수치인데 실질 수익률이 사상 최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금값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금 가격과 미국 실질 금리 사이의 강력한 반비례 관계입니다. 금 가격과 실질 수익률은 지난 5년간의 회귀 분석 모델에서 0.91%의 R스퀘어를 가졌는데 현재 금 가격이 실질 수익률 수준에 대해서 저평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R스퀘어가 0이면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고 1이면 완벽한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R스퀘어가 0.91이라면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블룸버그는 또 볼린저 밴드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과 가격이 움직이는 상단선과 하단선으로 구성되는데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 상단선과 하단선의 폭은 가격이 95%의 확률로 변동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는 금 현물 가격 주봉 차트의 주간 스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상향 이탈했음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하단의 이탈 확률은 각각 2.5%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의 폭이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금가 상승에 유리한 변동성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금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넘고 대역폭이 6 미만인 경우가 5번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다음 52주 동안 1년 동안 S&P 500을 19% 초과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금은 내년에 S&P 500을 능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UBS는 앞으로 2022년 초 소비자 물가지수가 추가 강세를 보일 위험이 있어 금 수요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면서 최근 일부 연준 관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미국 수익률 곡선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금의 가치를 더할 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결과 UBS는 위험이 단기적으로는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온수당 1,900달러를 넘는 움직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면서 3월 말 가격 목표치를 1,700달러에서 1,800달러로 소폭 인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에너지 연구 책임자 데미안 코발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금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면서 금에 대한 이 투자은행의 최근의 낙관적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유럽 전략가 버나드 라지멜카는 고객에게 금의 상승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금이 10배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국채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1.10%에 도달하게 되면 금 가격이 온수당 2,3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조세재단, 텍스 파운데이션과 의회 예산국, 콩그레셔널 버짓 오피스는 민주당이 제출한 복지 법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10만 3천 개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손실의 대부분은 세금 인상, 규제 부담 증가 및 그린 뉴딜에 의해 도입된 에너지 비효율로 인한 것입니다. 조세재단이 예상한 일자리 손실에 백신을 거부하는 직원의 해고로 인해 또다시 수십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추가될 것입니다. 게다가 2021년 3분기 모기지 압류가 2분기에 비해서 32%, 2020년 3분기에 비해서 67% 증가했습니다.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해서 집을 빼앗기는 사람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팬데믹은 끝날 수 있지만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약세 물결은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판매와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징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를 초월할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한 행동 변화는 대공황이 끝난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전쟁, 우울증, 전염병 등 사회적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우리는 저축, 소비, 디스인플레이션, 저금리 및 저성장 측면에서 2045년 또는 그 이후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더 높은 세금, 더 많은 규제, 그린 뉴딜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낭비적인 지출의 조합으로 미국과 세계 성장을 둔화시킬 것입니다. 인프라 법안과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적자 지출이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로 인한 경기 부양은 어렵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게 되면 신규 부채보다는 더 적은 성장이 발생한다는 계량적 연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프라 지출은 경기 부양을 하지 못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미국은 높은 부채와 통화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준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몇 년 동안 더 느린 성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새로운 대공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대공황에서 좀 더 일찍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공개된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간선거가 오늘이라면 등록 유권자의 51%가 자신의 하원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원은 41%가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종 선거에서 스윙 투표자로 간주되는 무당층은 무려 50에서 32%의 마진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무당층이 민주당에 12%더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경제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에 공화당 압승이 예상되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대공황에서 좀 더 일찍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